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스토리가 있는 미술관 강의를 맡은 엄미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와 함께 오늘 유럽 최고의 미술관인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를 함께 이제 투어를 해 보실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명화 8점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에도 약 2,300점 정도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전부 다 명화라고 부르지는 않죠. 우리가 명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림들은 왜 명화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제가 이 그림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과연 그 그림들이 왜 명화로 불리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명화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셔널 갤러리는요,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광장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본격적으로 작품을 감상하시도록 할게요. 트라팔가 광장은 영국이랑 그리고 이제 프랑스랑 스페인 해협에서 벌어졌던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바로 트라팔가 해협에서 있었던 그 해전에서 바로 영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광장, 조성된 광장이 바로 이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넬슨 제독의 동상이 바로 이 광장의 입구에 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버킹엄 궁전과 그리고 국회 의사당 쪽을 향해서 넬슨 제독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팔가 광장은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광화문 광장이라던가 시청 앞 광장에 모이는 것처럼 영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그런 안건이 있을 때 바로 이 광장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여성의 그 투표권을 위해서 집회가 열린다던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작년이죠,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집회가 굉장히 크게 열리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수 그 성애자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매년 런던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매년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광장의 정중앙에 바로 이 내셔널 갤러리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광장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런던에서 교통이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트라팔가 광장이고 내셔널 갤러리에 위치거든요. 이 트라팔가 광장은 런던에 5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다니는 최고의 교통 요지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 미술관을 지을 때부터 이미 영국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장소를 정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사실 런던의 이 내셔널 갤러리는 말 그대로 국립미술관인데 유럽의 다른 도시들보다 조금 늦게 미술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 미술관이 더디게 지어지는데 말이 많았었고, 특히나 영국 언론에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비교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루브르는 이 정도인데 영국은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극을 하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그 루브르를 이제 뭔가 경쟁 의식을 느끼면서 좀 더 좋은 그런 콜렉션,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이제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했고, 그 결과적으로 유럽 최고의 미술관이 탄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이름일 것 같아요. 런던 내셔널 갤러리.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루브르라던가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이렇게 많이 들어본 미술관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런던 내셔널 갤러리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는요,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아서 항상 방문객 수를 매년 이제 집계를 내보면은 거의 항상 10위 안에는 항상 듭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셔널 갤러리에는 세계에서 방문객 수가 4번째로 높은 미술관이었는데요. 이름도 우리가 듣기로 이렇게 이렇게 생소한 이 미술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해마다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그런 미술관이 될 수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볼 법한 좋은 작품들이 소장이 많이 되어 있는 미술관이 무료로 운영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500만 명 이상이나 오는 미술관에 입장료를 받는다면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인 수입이 높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티켓값이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온 국민이 즐겨야 한다라는 그런 철학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영국에는 이 내셔널 갤러리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국공립 미술관들은 모두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을 하나의 인간의 권리로 생각한다는 점이 다른 미술관과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물론 작품이 좋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내셔널 갤러리에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서양 미술사를 빛낸 그런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던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바로 곰브리치라는 서양의 역사학자가 쓴 바로 이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가장 많은 그림들을 참고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 미술관 안에 중요한 작품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 많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작품도 있고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스토리가 담긴 그런 그림들을 좀 소개드리려고 해요. 미술관을 보시면은 미술관 이제 지도가 지금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크게 총 4개의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워낙에 시대 순으로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 각 나라별로 그림들을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한번 쭉 한 바퀴를 다 돌면은 마치 그 서양 미술사 책을 한 권 읽는 것 같은 그런 또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각 그 섹션당 2점의 대표 작품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작품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이 파란색 부분, 내셔널 갤러리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들이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125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그려진 그림들이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미술사에서는 이 시기를 초기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게 들어가는 입구가 본관이랑 조금 달라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본관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별관이 있는데 이 별관은 이름이 세인즈버리 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초기 르네상스 미술을 보여줄 수 있도록 건축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서양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대한 발명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원근법의 발명이에요. 원근법이라는 거는 멀리 있는 거는 좀 작게,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려서 마치 지금 이 평평한 이 평면이 2차원적인 평면이 그 안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3차원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기법인데 그걸 눈대중으로 대충 멀리 있는 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소실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선을 그어서 그 선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비례가 굉장히 정확하고 과학적인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세인즈버리 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마치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특히 피렌체에 있는 건축가들이 일부러 원근법을 이용한 그림처럼 보이도록 건축을 했었던 그 설계 방식을 그대로 따서 이 미술관이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서양 미술사에서 특히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위대한 발명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원근법의
원근법의 발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원근법만큼이나 중요한 그 위대한 발명이 뭐냐면 바로 유화물감의 발명이에요.